자, 시작할게요. 자, 가나슨 공부 제2장 가나슨 개관입니다. 49쪽입니다. 가나슨이란 무엇인가? 가나슨이 뭔지 좀 감이 오나요? 남인데 가나슨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화두를 보는 게 가나슨이죠. 그렇죠. 화두가 뭐예요, 그러면? 화두를 보는 게 가나슨인데, 화두를 보는 참선법이 가나슨인데, 그럼 화두가 무엇인가? 화두란 무엇인가? 지혜 씨, 화두가 뭐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양면에서 받아들이니까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말이 끊어진 말. 그리고 그걸 말이 끊어진다 하면 그것도 조금 어폐가 있으니까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말이다 이렇게. 말과 생각의 길이. 예.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분명하죠. 그죠? 말이 안 되는 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말. 그거 표현도 제법 근사하네요. 말이 안 되는 말. 근데 이제 그렇게 화두 받을 때부터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렇지. 말이 안 되는 말. 그렇지. 그것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말이 된다 안 된다는 좀 분별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말. 그래서 그걸 한자로는 언어도단이라고 그러죠. 언어도단.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화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면서 내가 이제 공부가 확실히 이제 안목을 갖추려면 가나선이 뭐냐, 화두가 뭐냐, 이렇게 할 때 그거를 남과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제 대화로서 이게 소통이 될 정도가 되도록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도 남들에게 그걸 설명해 줄 정도로 내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서 안목을 갖추게 되면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지혜롭게 볼 수가 있죠. 예, 그걸 이제 가나슨이라 그러죠. 가나슨이란 무엇인가? 가나슨의 본질. 이제 요거는 이제 벽암록 개송을 인용을 했는데요. 한 기연, 한 경계, 한 말씀, 한 구절에서 깨닫고자 하는 것을 생사를 긁어서 부스럼 만들고 고정된 틀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한 기연은 뭐냐면, 이제 깨치는 기이한 인연을 기연이라고 한 게요. 한 기연, 한 기연. 그 다음에 한 경계. 이제 경계라는 것은 한 번의 깨달음의 경계, 또 한마디 말, 또 한마디 구절, 한 기연, 한 경계, 한 말씀, 한 구절에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멀쩡한 생사를 긁어가지고 부스럼을 만들고 고정된 틀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선에서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멀쩡한 맨살을 긁어가지고 부스럼 만드는 상처를 내는 격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뜻도 조금 감이 오나요?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고통스럽다는 뜻인가요? 고통스럽다기보다는 이제 본래 우리가 다 갇혀져 있기 때문에 본래 우리가 완성되어 있고 본래 성불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이제 멀쩡한 맨살을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든 상처를 낸 격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말 자체는 우리가 그대로 본래 완전한 것을 바로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깨달음은 뭡니까? 그건 본래 완전한데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격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이게 이제 경암록에 나오는 개송인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이 고스님께 불교가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왜 양반이 쌍놈이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 다음에 또, 왜? 그랬더니, 왜 멀쩡한 맨살을 긁어가지고, 고스님은
사투리, 생채기가 나는 사투리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생채기가 표준말이더라고요. 왜 멀쩡한 백옥 같은 맨살을 긁어가지고 생채기를 냅니까? 이렇게 하시대요. 난 생채기는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말 뜻도 모르는데 그 용어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랬는데 막혔던 건데 이제 그걸 나중에 뜻을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본래 성불에 있다. 묻고 있는 당신이 본래 부처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대종고선사는 이제 가나선을 만드신 분이에요. 대종고선사가 이제 제가자들에게 가나선을 안내한 그 편지를 모아놓은 것이 서장이란 책이에요. 그래서 가나선 공부하는 사람은 이 서장을 반드시 교과서로 삼아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맨살에 상처를 내는 거라면 맨살이 본래 부처라는 소리는. 맨살이 멀쩡하니까 본래 완전한 거지. 근데 왜 깨달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상처를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본래 다 지금 묻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본래 부처인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뭔가 밖에서 원래는 깨달은 사람인데 밖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렇지. 해서 밖으로 깨달음을 구하려고 있으니까 자기가 본래 완전한데 본래 그대로 부처인데 그걸 모르고 불교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이대로가 불교고 이대로가 부처인데 이제 그걸 부처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니까 멀쩡한 맨살을 긁어서 공연히 부스럼 만드는 상처 만드는 경이다는 거죠. 고정된 틀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도 이제 원래 틀이 없는데. 네, 이거는 대자유의 자유자재한 세계인데 이제 공연히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얘기하고 부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괜히 부스럼 만드는 거고 이제 무슨 또 다른 하나의 이제 뭔가를 만드는 형식을 만드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네. 그 요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웬만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말.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이거를 이제 이게 조사들의 안목이고 이게 이제 선의 이제 본래 이제 우리가 다 갖춰져 있다는 거. 예. 그래서 항상 이게 이 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르치면 이제 괜히 긁어서 상처 만드는 부스럼 만드는 거니까 그죠? 그거랑 비슷한 얘기죠. 그때 교수님이 그때 질문에 대답 잘하잖아. 아니 죄를 육조 스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죄를 많이 지는 거다 이렇게 설법을 하는 거 자체가. 예, 육조스님 허물. 예, 우리가 말하는 육조스님 허물하고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 저희가 깨달으려고 하는 게 고정된 틀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원래 본연이 깨달은 건데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라는 그 틀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양변에 떨어지는 거죠. 깨달음과 미망을 또 다른 걸 본래 다 완전하고 본래 중도 연기로 이제 이거 이해하려면 교리적으로는 중도 연기라는 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연기,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가 연기로 존재하고 연기가 우리인데 다 보편되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나가도 성당에 나가도 다 연기 자성을 갖춘 사람이 교회에 나가고 성당에 나가고 또 불교를 믿고 절에 나오고 또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밖으로 자꾸 이제 하느님을 구하고 부처님을 구하면은 그걸 이제 공연히 이제 상처 내는 거고 이제 흠을 짓는 것이다. 예. 자기가 그대로 완전한 부처고 자기가 그대로 하느님이고 알라신이고 똑같은 동격인데 하나님을 찾고 부처를 찾고 이제 깨달음을 찾으니까 밖으로 이제 어리석은 것이죠. 이게 이제 선의 정신인 거죠. 그래서 대종고선사는 서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일은 총림 선원에서 오래 살면서 많은 선지식을 찾는 데 있지 않다. 다만 한마디 말 끝에 바로 깨닫고
이제 한마디 딱 듣고 거기서 탁 깨쳐야 되거든요. 깨닫고 겉돌지 않는 게 귀할 뿐이다. 조사가 탁 던지는 말을 탁 깨쳐야 되는데 이제 못 깨치니까 이제 계속 겉돌잖아요. 참선하고 막 밤새도록 철회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법문 들으러 다니고. 사실대로 말하자면 털끝만큼의 간격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제 본래 부처인데 그 본래 부처에서 벗어나는 어떤 털끝만큼, 요 머리털만큼의 차이도 이제 인정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못해 바로라 말하도 이것은 이미 헛돌아버린 것이며 마지못해 매달았다고 해도 이것은 벌써 엇나버린 것이다. 하물며 자질구레한 것을 이리저리 끌어붙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덜먹이며 이치가 어떻고 일이 어떻고 떠벌려 이 공부를 마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대로 본래 완전하다.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바로 깨치면 되는데 그걸 이제 돈으로 하는 거죠. 내가 한번 깨치면 되는 건데 못 깨치니까 그죠? 자기가 본래 완전하다는 거, 자기 안에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이리저리 찾을 수밖에 없고 이제 덜먹거릴 수밖에 없고 애쓸 수밖에 없는데 그 애쓰고 찾는 것도 또한 그죠? 허물짓는 일이고 그죠? 쓸데없는 사실은 깨달은 그 자리에서 보면 사실은 쓸데없는 일인 거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존재 원리를 깊이 보고 우리를 그죠? 자기를 이제 존중한다는 거죠. 그대로 절대색이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도 그대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고 장애가 없는 사람도 그대로 완전하다. 그런 게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우열이 있는 게 아니고 똑똑하고 어리석은 것이 우열이 있는 게 아니고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완전하고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완전하고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사람대로 완전하고 우크라이나 사람은 우크라이나 사람도 완전한 것이지 뭐 히틀러처럼 그죠? 게르만이 우월하니까 유태인은 인종 또는 뭐 세르비아인을 이제 종족을 멸해야 된다 이런 사고는 이제 완전히 잘못된 사고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그런 사고는 위험한 사고고 또 그거는 이제 우열과 양변이 있는 사고니까 이제 그런 사고는 어찌 보면 열등의식의 발로인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상을 드러내면서 잘못된 사고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을 드러내고 이제 양변에 떨어지니까 이제 게르만은 우월하고 유태인은 종족을 멸해야 된다. 이게 우열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양변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게르만도 그대로 완전하고 유대인도 그대로 완전한데 그죠? 우열이 있을 수 없는 거지. 유대인대로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고 게르만 그대로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인데 어떤 것이 우열하고 어떤 것이 낮으니까 저거는 저 종족은 없애야 된다. 말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사고고 그것이 이제 이분법적 사고에서는 항상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항상 선악이 있고 이제 옳고 그름이 있는 그 분별을 가진 사람은 항상 어떤 그 상대나 일이나 관계를 볼 때 옳고 그름으로 보고 그죠? 선악으로 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분별심이고 전도된 가치고 이제 잘못된 사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망상이고 분별심이니까 그거를 이제 비워야 된다. 어떻게 비워야 되냐? 그걸 없애는 그 수행이 이제 불교의 수행인데 이제 우리는 이제 화두가 빠르다고 보는 거죠. 근데 화두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런 안목을 갖추고 공부를 하면 이게 빠른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화두가 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화두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이제 공부가 안 되죠. 화두가 뭔지 모르는데. 그죠? 화두는 뭐예요? 이분법적 사고, 분별심을 딱 한마디 말로 탁 끊는 거잖아요. 말길과 생각길을 끊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앉아가지고 이분법적 사고로 화두가 뭔지도 모르고 이분법적 사고, 망상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해야 이제 빠르고 체험도 빠르게 오고 또 효과도 있고
또 그만큼 자기 마음이 빠르게 지혜로워지고 이제 편안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쪽의 밑에 세 번째 줄에 가나서는 이렇게 부처님과 역대 조사께서 이르신 한마디 말이나 순간적으로 보이신 짧은 행위 끝에 100억 법문을 이제 모든 일체의 법문을 바로 단박에 뛰어넘어서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법이라는 거죠. 왜? 한마디로 그냥 탁 돌파하는 거죠. 모든 일체의 분별심, 법문을 탁 한마디로 탁 깨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은 캄캄한 방에, 그죠? 우리가 이 방도 깜깜하다 그러면 전등을 탁 켜면은 순간에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점점점 밝아지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확 밝아지는 거잖아요. 한순간에 모든 걸 확 밝히는. 본래 이제 다 밝아져 있는데 어두움이 이제 막혀 있을 것 뿐인데 그 어두움이 걷어지면은 그대로 본래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어리석고 못나는 분별심에서 내가 어리석고 못나고 이제 내가 가진 게 없다는 식으로 나를 보면 항상 이제 초조하고 불안하고 내가 그렇게 나를 잘못 보고 있는데 이제 깨치면은 그 분별망상이 탁 끊어지면은 착각에서 깨어나면 이대로 내가 아무것도 더 갈망하고 더 그럴 것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인 조로바 쓴 그 카잔차키스 그 사람이 그 묘비명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아무것도 갈망하는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그죠? 그렇게 이제 자기 묘비명에다가 그렇게 썼다 그랬는데, 나는 그 그리스인 조로바 보면은 그 카잔차키스 그 사람이 이 선에서 말하는 우리 현대적인 인간상, 자유인의 모델이라고.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는 그리스인 조로바라는 그 소설로 그걸 써놓은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보고 재밌게 봤어요. 그 보면 그 조로바가 이제 자기하고 사업의 파트너인데 조로바는 늘 자유를 갈망하거든요. 자유로요. 조로바는 뭐 연애도 뭐 쉽게 하고 그냥 뭐 먹는 거나 모든 음악이나 춤이나 모든 것부터 자유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항상 그걸 볼 때 지식인 이런 사고에서 항상 보니까 나하고 맞고 안 맞고 나는 연애도 못하고 뭐 그런 게 항상 이게 경계가 있거든. 근데 조로바는 그냥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삶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그 카잔차키스가 자기의 어떤 그걸 소설화 시켰는데 나는 굉장히 재밌고 카잔차키스가 불자고 선을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이더라고요. 상당히 그리스인인데도 상당히 이 불교에 대해서 심취해서 불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을 난 봤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조사 못지않은 그런 어떤 문학적 그런 창의성과 글솜씨로 그걸 어우러내가지고 굉장하죠, 그리스는. 그래서 나는 이제 선의 현대적인 인간상을 얘기할 때 그리스인 조로바가 한번 보면 좋다,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남자 얘기만 나와가지고 좀 여성분들에게 좀 그러긴 한데, 그래도 뭐 하여간 거기서 이제 그 조로바가 추구하는 그런 자유의 51쪽이에요. 가나선이란 다시 말하여 화두를 간하여 본래 성품 자리를 바라보는 선법이다. 이제 가나선이란 화두를 참고해서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바로 깨치는 공부 방법이죠. 제가 말한다면 가나선이란 화두를 참고해서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단박에 깨치는 공부 방법이라는 거죠. 이 본래 부처 자리는 모두가 다 누구나 다 갖춰져 있는 자리라는 거죠. 이게 불교를 믿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제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불교를 믿든 불교를 안 믿든 관계없이 모든 성품은 다 영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존재 원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재 원리. 그래서 그 존재 원리는 이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개나 또 고양이나 또 돼지나 새나
모든 존재가 다 그런 존재 원리를 이제 갖추고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부처의 성품이라 해서 불성이라 그러고, 그게 개별 존재에 있는 걸 자성이라 그래요. 자성.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화두란 말 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말이다. 요거는 이제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말 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말이다. 이제 우리는 보통 이분법적인 사고로 어느 말과 생각 자체가 분별심이 상대적인 사고를 해요. 이제 나다 너다, 그죠? 있다 없다, 네 편 내 편, 이제 안다 모른다, 이런 자꾸 이런 이분법적인 상대 분별의 언어를 쓰는데, 화두는 그 상대 분별을 다 끊는 기능이 있는 거죠. 화두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말이 화두가 되는 게 아니죠. 양변을 끊는 말이 화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두는 이제 조사들이 쓰는 말인 거고, 우리는 본래 부처지만 중생이란 착각을 하고 사니까 우리가 쓰는 말은 전부 상대 분별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조사는 절대자이고 절대어를 쓰기 때문에 조사들이 쓰는 말은 화두가 되고, 우리는 이제 그걸 분별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분별로 받아들이되 그것을 이제 화두로 참구해서 이제 내 안에 모든 상대 분별 망상을 다 끊는 거, 다 비우는 거, 그죠? 다 없애면은 이제 나도 본래 부처로 돌아간다, 회복한다는 거죠. 말길과 생각길이 끊어졌기에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이 화두를 받자마자, 듣자마자 거기서 탁 깨칠 수가 있는데, 이제 깨친 조사들은 문답하는 가운데서 탁 깨쳐버리는 건데, 우리는 아직도 분별심으로 보니까, 그죠? 나도 있고, 이제 조사도 있고, 이제 네 편, 내 편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그 말을 들어도 분별심으로 받아들여. 이 말,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분별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탁 깨치면은 바로 이제 무문관을 투과해서 화두 타파가 돼서 바로 깨치면 부처가 조사가 되는데, 못 깨치면 어쩔 수 없이 어째서 무라했을까? 어째서 삼성은을 했을까? 이렇게 이제. 제가 이 책을 우리 식탁에다 올려놨더니 네. 남편이 이 책을 한참 읽어봐요. 예. 이 집안이 5대째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그랬더니 한참을 보더니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그렇죠. 뭐 하자는 거야. 그게 생각이 나지고. 그렇죠. 도통 이해 안 되죠. 예, 진짜 이해를 못하는. 이게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도.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공부하고 바로 안목을 갖추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게 절대로. 기초 강의를 제대로 안 들었으면 그나마도 이거. 근데 이제 근기가 아주 뛰어난 사람은 이걸 또 보면은 그냥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마리나 분별심이 적은 사람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선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나 이제 이런 그 분별심이나 망상이 기본적으로 적은 사람은 이걸 보면은 이게 순수하게 또 바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죠. 네, 의심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그랬는데 부처님은 왜 조주스님은 개에게도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왜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를 안목이 있는 사람은 탁 거기서 맞아 없지 그렇게 딱 개합하는데, 이 양변에서 이제 분별심으로 나다 너다 있다 없다는 그 양변에서 분별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있는데 왜 없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막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째선 조주는 없다고 했을까? 이게 이제 화두가 돼서 그 뜻을 깊이 이제 참고해 들어가면 그게 이제 일념이 돼 가지고 이제 삼매를 체험하면은 이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화두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54쪽에 가가지고요. 54쪽에 가서 가나선에서는 왜 의심을 강조하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상대 분별심이 끊어져 가지고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과 안목이 확고하면은 조사가 쓰는 말을 탁 들었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는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도 깨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내 안에 지금 분별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사가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했는데, 불성이 없다. 불성이 있는데 왜 없다 그랬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의문. 왜 그랬지? 왜 없다 했을까? 이게 이제 의심이죠, 의심. 그러니까 요 화두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냥 조사의 말을 의심하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모르는 걸 아는 그런 의심이라기보다는 이제 화두 자체에 대한 의심. 왜 없다 그랬지? 왜? 어째서? 이렇게 있는데 왜 없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어째서 조주는 무라했을까 하는 걸 의심이라 그러고, 의심이 이제 깊어지면은 이게 이제 한 생각이 딱 돼가지고 화두가 이제 공부가 빨리 효과가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A라는 생각, B라는 생각, C라는 생각 하다가 조주 스님이 불성이 없어. 그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이게 이제 하나의 생각이 지나지 않고 흘려보내버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데, 이제 화두 공부에 대한 안목을 갖추면, 화두는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말인데 저건 조사들이 쓰는 말이니까 어째서 없다고 했을까? 이걸 믿고 이것을 순수하게 의심을 지어가가지고 그것이 한 생각이 일념이 돼서 그게 이제 하루 종일, 이틀, 3일, 내지 5일, 7일 동안에 그 의심이 쭉 지속되는 그 일념이 되면은 이제 화두 삼매가 돼서 그 모든 분별심을, 화두가 타파됨을 통해 가지고 모든 분별심을 정화, 청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우 스님은 화두를 진공청소기에 비유했어요. 진공청소기는 방에 보면 먼지나 쓸데없는 거를 싹 갖다 대면 싹 빨아들이고 방을 깨끗하게 본래 상태로 돌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두는 내 안에 이제 쓸데없는 분별 망상을 싹 없애주는, 싹 청소하는 그 진공청소기와 같다. 화두를 딱 붙이면 싹 사라져요. 비유가 괜찮아요? 아까 전에 강아지. 자, 그 다음에 56쪽으로 가가지고요. 가나선이 지닌 조사선으로의 특징. 이거는 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조사선 그러고 가나선 그러니까 조사선은 뭐고 가나선은 뭐고 이렇게 이제 말이 다르니까 이제 이걸 분별로 또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사선이든 가나선이든 선은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은 하나인데 이제 선에 전해지는 이치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을 조사선이라 하고 어떤 것은 가나선이라 하는데, 가령 조사선이라는 것은 조사에게 선을 물었을 때, 진리, 도를 물었을 때 조사의 문답을 통해 가지고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선법을 조사선이라 할 수 있고요. 조사가 부처님의 깨달은 법을 전해주는 거를 조사선. 가나선은 그 조사선 안에서 화두를 참고해서 깨치는 걸 가나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조사선에서는 화두가 없느냐? 조사선에서는 화두 참선법이라는 그런 방식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사를 찾아가서 어떤 수행자가 문답하는 가운데 깨치잖아요. 그러면 그 조사와 수행자가 묻고 답하는 가운데서 깨달은 그 공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화두 공안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사선 시대에 많은 깨달은 그 문답의 그 인연을, 문답의 공식을 이제 송나라 시대에 내려와 가지고 깨달음의 공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깨달음 화두 공안으로 이렇게 깨달으려고 참선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한 것이 이제
화두 참선법, 가나선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조사선의 특징은 본래 성부를 강조한다. 요거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본래 부처다. 본래 완전하다. 그래서 요 본래 성부를 이해를 일단 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교리적으로는 이제 중도 연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불교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지금 그 이해하고 전하는 연기관은 거의 대부분 생멸 연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으니까 무하다, 공이다, 이제 나라고 할 것이 없는 무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연기를 이해하면은 그 안에는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생로병사도 있고 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나도 있고 내가 생로병사하는 연기이기 때문에 생멸 연기고 내가 생멸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윤회도 있다고 보는 거죠.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이 말이. 이 말이 더 잘 되고 더 우리가 알아듣기가 쉽고 또 그게 더 완전한 그 논리성을 갖고 있죠. 그죠? 논리성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거기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생로병사의 윤회에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것이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생멸연기로 설명하는 것은 불교를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이해는 되지만 설명이 되지만은 그거는 과연 불교의 가르침이냐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땐 그건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죠. 그건 생사윤회만 얘기하는 거니까 생사윤회는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교가 아니고 힌두교죠. 힌두교에서 말하는 생사윤회고 거기에는 아트만,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 나라고 할 자, 에고, 나라고 할 내가 계속 생멸하는 생사윤회까지 따라다니는 내가 있는 것이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불교로 하면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브라만에서 말하는 그 얘기와 불교의 차별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성철 스님이 이제 원택 스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께 왜 불교가 인도에서 출현했는데 인도에서 왜 불교가 없어졌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성철 스님이 야 이놈아 어려워서 없어졌잖냐. 왜 어려운가? 이게 불교에 대한 이게 해탈. 그죠? 생사윤회는 설명이 쉽잖아요. 그죠? 내가 있다는 전제니까 그게 이제 힌두교 설명이 훨씬 더 쉽거든. 근데 해탈을 설명하려면 내가 무하고, 그죠? 중도를 설명해야 되는데 무와 공 중도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거죠. 조금 더 전화 드릴게요. 네, 좀 더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불교에서도 이 불교를 바르게 이해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어서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는 걸 확고히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관과 그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관은 다르다. 그걸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안타깝게도 전 세계 불교를 가리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이 윤회를 이제 연기를 이제 생멸 연기로 보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운이 좋게도 이제 고우 스님을 만나가지고 성철 스님 101법문을 통해 보니까 이게 연기를 생멸로 보면 안 되고 존재 원리로 진여 연기. 즉, 이제 우리가 나 이대로가 다 연기로 존재한다. 이대로 지금 연기다는 거. 그걸 이제 나 이대로가 진여, 연기로 그대로 갖춰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연기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병드는 거, 늙는 거, 또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게 병도 연기고, 늙는 것도 연기고, 죽음도 연기니까 이대로 연기고, 죽음도 연기니까 삶도 연기고, 죽음도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본질은 연기니까 둘이 아니고 하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사가 둘이 아니고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진여 연기 이걸 이해해서 이 안목을 갖추는 것이 이 불교를 바로 이해하고 정견을 세우는 요체고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깊이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101번만. 네, 성철 스님 101번. 101번만 언제예요? 이제 이번 겨울에 할 거예요. 이번 겨울에 하는데 토요일 날에요? 예? 일요일 날에요? 지금 계획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 화요일 반하고 수요일 반을 하는데 화요일 반, 수요일 반이 다 온라인으로 하려고 그래요. 온라인으로. 예, 온라인으로. 그래서 화요일 반은 그 대한연구공동체라고 저 문화일보 기자 하던 분이 이제 기자 그만두고 이제 그 인문학 공부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저 홍대 근처에 있는데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그래가지고 공부 모임도 굉장히 인문학 공부 모임이 잘 하고 있어서 그 인문학도 좋지만 백일본문 선어록도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불교에도 관심 있고 선에도 관심이 많. 그분 자신은 기독교인인데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백일본문을 한번 11월 중순부터 화요일 날 개강을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예, 온라인 줌 앱. 오프라인은 안 하고? 오프라인으로 하기가 지금 아직 좀 코로나도 그렇고 사람 모으기가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수요일 날은 수요일 날 하는 건 우리 불교 인재원에서 하는 거. 그래서 그거 예? 끝나거든요? 그렇죠. 끝나고 예, 끝나고 수요일 예, 온라인. 그래서 그 책을 구해가지고 이제 고우스님께서도 늘 그 상중하 책이 3권인데 다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상중하 3권은 다 불교 사상사를 다 정리해 놨는데 그거 뭐 너무 복잡하고 불교 사상사를 우리가 언제 다 공부하겠어요. 그럴 필요 없고 이제 상권에 근본 불교 편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12연기의 재해석 부분이에요. 그까지 그건 양이 얼마 많지 않아. 한 200쪽, 250쪽. 그럼 온라인으로 하면 그냥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는 건가요? 이제 온라인 줌 앱은 회의 저거 해가지고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가능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쌍방향으로 바로 묻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그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질문 많이 썼어요. 괜찮아요. 질문 많다는 건 좋은 거지. 좋은 거지. 좋은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야. 주말에는 안 해요? 저는 평일보다 주말이 좋은데 주중에는 식구들의 뭐 주말에는 이게 이제 이 한국사에서 그 참선반하고 심화반 하는 것 때문에 주말에는 좀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화요일 반은 그 1권 3권의 12연기의 재해석까지만 딱 하려고 그러고 수요일 반은 상중하를 다 하려고 그래요. 그 특색이 좀 있죠. 그 시간은요? 시간은 저녁 7시 반에서 9시 반. 장난 아닌데. 2시간씩. 오, 되게 많구나. 재밌을 것 같아요. 전국으로 오, 진짜? 해야겠다. 수요반? 자기 수요반 해? 나 수요일 날 할래 그럼. 7시 반이다. 되게 많은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그 행사 백년암 갔을 때 원택 스님께서도 그러실 때 성철 스님께서도 이 연기 12연기만 바로 알면은 불교를 다 안다 이놈아 성철 스님 원택 스님인데 이거 어렵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것만 알면은 불교 다 안다 팔만대장경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고은 스님 얘기한 거랑 성철 스님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101본문 얘기하면서 12연기만 바로 알면 불교 다 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연기, 진여 연기라는 거. 내가 늙고 병들어 죽어서 윤회하는 게 생사 윤회 연기가 아니고 생멸해서 생과 멸이 있는 연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대로 연기라는 거죠. 이대로 존재 원리로.
예. 이대로 지금 이대로 연기예요. 늙는 것도 연기고 병도 연기고 죽는 것도 연기죠.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아드님이 큰 사고 당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큰 수술하고 아마 이랬는데 그게 그대로 연기인 거지. 그대로 연기이죠. 아드님의 그 존재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몸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것 뿐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도 내 존재는, 존재 원리는 그대로 불성과 이대로 완전한데 이제 이 생긴 모양이 변해가는 것이죠. 그죠? 이거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것일 뿐이지 이거 이대로가 완전한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나라는 존재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번에 아마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늙었고 나이 들었다 해가지고 그 존재의 가치가 퇴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몸이 노쇠하고 늙어서 행동 거지가 조금 저럴 뿐이지 아버님, 어머님의 존재 자체는 아무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이 살아계신 그 존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부모님이 늙어가지고 뭐 없어져 버리면은 그건 우리가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우리가 그걸 존재 원리로 봐야지 나이 들고 뭐 치매가 들리고 병 들었다고 해가지고 가치가 없다. 이건 이제 생멸로 보는 거거든. 우열로 보는 거예요. 양변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존재 원리로 봐야 된다. 그래서 아기도 이제 가난 아기도 그대로 부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고 완전한 존재인 것이지 아기가 뭐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그게 인간의 성품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완전한 거지. 그대로 그 성품. 아기뿐만 아니고 강아지도 그죠? 요즘 애완견으로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고 그대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부처인 거죠. 완전한 존재인 거죠. 그죠? 고양이도 그렇고. 고양이뿐만 아니라 모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 모기, 파리도 그렇다니까. 코로나도 그렇다니까. 어? 코로나도 암도 그대로 완전한 부처의 존재라는 거지. 다만 암이나 코로나는 그 성품이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죠? 이게 상극이 있어가지고 잘못 만나면 상처를 주는 그런 부처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가지고 지혜롭게 그걸 파악해서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조사선, 가나선은 본래 성부를 강조한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깨달음과 조사의 깨달음이 같다. 부처님 깨달음은 하나라는 거죠. 깨달음이 하나다. 깨달음이 다르면 이거는 불교가 다른 불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깨달음은 하나다는 거. 그다음에 58쪽에 보면은 이제 조사선은 서성 조사와 제자가 문답하는 가운데서 탁 깨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은하대오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말 끝에 바로 크게 깨친다는 거. 그다음에 59쪽에 가나선은 조사선의 본래 성불의 정신을 이제 회복하는 공부 방법이다. 조사선을 이제 그대로 대중화하는 것이다. 어떻게 대중화하느냐? 화두공안이라는, 그러니까 가나선은 조사선 정신을 그대로 개성하면서 이제 조사와 문답을 통해가 깨달음을 갖는 거지만 가나선은 그 조사가 깨친 그 화두 공식을 우리도 가져와가지고 누구든지 그 공식을 참고해가지고 그걸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깨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선을 대중화한 것이 가나선이라는 방법이죠. 화두 공식을 통해가지고 누구든지 화두 공식을 공부를 하면은 조사가 될 수 있다 하고 하는 방법이 이제 가나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선과 조사선이 둘이 아니다. 깨달음은 똑같다. 다만 가나선은 조사선을 대중화한 방법. 어떻게? 화두 공식을 통해, 화두공안이라는 방법을 통했다는 거죠.